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의 구청장을 다시 뽑는 선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구청장 한 명 뽑고 끝날 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총선 앞으로 다가오는데 오히려 이게 정치권에서 더 큰 쟁점으로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가는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결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상식밖에 이런 폭주와 퇴행을 경고해 주시도록 저희들은 요청드릴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서울 강서구청장에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사면을 받은 김태우 직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를 선언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초전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하나의 기초단체장 뽑는 선거, 이 판이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 무공천까지 검토하면서 고민을 거듭했었죠. 하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기류와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확정이 영향을 좀 미치면서 결국엔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먼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으면서 당 안팎에선 달라진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까지 받은 것을 두고 이걸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 용산의 공천 압박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고요. 예. 민주당은 많은 후보들 가운데 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진 전 차장과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을 좀 붙여서 대결 구도가 그러면? 경찰 대 검찰이 되겠죠. 이 예. 구도를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까지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총선의 전초전 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다가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공익 제보자였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그 폭로한 것 중에 일부는 공익적 성격이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광복절 특별 사면까지는 해주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또 나오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저 때문에 치르는 선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 국민과 공익에 부합되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공익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무공천을 할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진교훈이 강서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자, 물론 이분들 외에도 강서구청장 후보 군에는 진교훈, 김태우 외에도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 녹색당의 김유리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등이 예비 후보 등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선거다 보니까 군수 후보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두 사람인데 이 판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저 스스로도 뭐 일산 동구 당협위원장이고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천 문제를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뭐 추측한다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냥 그 정치 패널로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고민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공익 제보를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공익 제보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한두 개 깨트렸다고 그래서 그 접시 깨트린 책임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럼 앞으로는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그 귀책 사유가 어쨌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를 내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고민이 있고 또 현실적인 거는요 본인이 강력히 반발해서 나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막을 수 없다. 이것도 참 고민이죠.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당 지도부도 아마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강서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를 만든 분이잖아요. 뭐 희대의 공천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요. 이건 첫 번째 말씀드리면 강서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어떤 뭐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어떤 공천 방식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천권이 용산으로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껍데기뿐인 대표다라는 걸 자인해요. 이 공천에 대한 부분을 보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현재 만약에 공천이 확정이 돼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는 용산에서 사명권을 남용해서 대법원에서 판결된 지 3개월도 안 된 사람을 풀어서 다시 3개월 만에 복귀시켜서 구청장을 시킨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무소속으로 나간다 하더라도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간다? 이거는 무슨 오기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큰 도박을 거는 것이다. 만약에 이거를 이었을 때는요. 예. 용산의 힘이 상당히 세질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용산이 큰 도박을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요 성추행 그 가해자들인 분들을 줄줄이 공천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희대의 공천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한 표현이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